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책 아크라 문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라 문서 두 번째 이야기. 그러자 내 이웃 야곱이 청했다. 패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겨울이 되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은 추위에 패배한 것일까? 나무는 나뭇잎에게 말한다. 이게 바로 삶의 순환이란다. 넌 죽는다고 여기겠지만 넌 내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것도 내 덕분이지. 내가 지친 여행자에게 그늘을 드리워줄 수 있어서 늘 사랑을 받아온 것도 내 덕분이고, 내 수액이 되었으니 우린 하나란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남자가 막상 그 산에 가서 보니 자연이 산 정상을 먹구름으로 뒤덮어 놓았다고 해서 패배감을 느낄까? 남자는 산에게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았지만 날씨는 달라질 것이고 언젠가 나는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십시오. 첫사랑을 거부당한 젊은이가 세상에 사랑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까? 그 젊은이는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럼 남은 생은 행복할 거야. 자연의 대순환 속에는 승리나 패배 같은 개념이 없다. 오직 변화가 있을 뿐이다. 겨울은 맹위를 떨치며 줄곧 버티려 하나 결국 꽃과 행복을 가져오는 봄의 도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름 또한 온기가 땅에 유익하다 믿으며 따뜻한 나날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나 결국 땅을 쉬게 하는 가을의 도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가젤은 풀을 먹고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현상을 통해 신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누가 제일 강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순환이다. 자연의 대순환 속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저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을 뿐이다. 이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역경의 시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광의 순간에 도취되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역경의 시기도 영광의 순간도 다 지나간다. 힘든 시절이 지나면 좋은 시절이 온다. 우리가 육신에서 해방되어 신성한 힘을 찾아낼 때까지 이 순환은 계속된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든 불가해한 운명에 의해서든 전쟁터에 나선 전사는 기꺼운 마음으로 전투를 맞이해야 한다. 그가 존엄과 명예를 지킨다면 전투에서 지더라도 그의 영혼은 흠없이 온전함으로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전사라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놓고 타인을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처음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을 거부당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사라졌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사랑과 마찬가지다. 전투에서 지거나 내 소유라 여겼던 모든 것을 잃으면 당장은 비탄에 잠기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놀라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나는 살아남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힘을 얻을 것이다. 내면의 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만이 나는 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슬픔에 매몰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한 것에 괴로워하고 승리한 자들이 패한 자들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며 굴욕감을 느낄지라도 눈물 몇 방울 흘릴지언정 스스로를 가엾다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전투의 한 순간일 뿐이며 다만 현재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자신이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삶을 돌이켜보면 두렵기는 해도 영혼 안에 믿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 믿음이 그들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돌아본다. 싸움에서 진 이 시간을 휴식의 시간으로 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더 나은 채비를 갖춘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된다. 그들은 여전히 두렵지만 행동에 나선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연히 일어난 적을 대면한다. 그동안 견뎌온 고통을 떠올리며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마음을 다진다. 지난번 싸움에 졌으니 이번에는 이겨야 한다. 같은 고통을 되풀이해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번을 기약하면 된다. 다음번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는 사람이 패배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승리자이다. 언젠가 그대가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을 향해 역경의 시절을 자랑스레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행동할 적기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라.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상처는 피부에 새겨진 훈장이다. 상처는 그대가 오랫동안 전장에서 경험을 쌓았음을 나타내는 증표이므로 적들은 그 상처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에 그대와의 충돌을 피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 때도 종종 있을 것이다. 상처를 낸 칼보다 상처 그 자체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의 첫 시간으로 지식,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패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긴다는 것과 지는 것, 승리한다는 것과 패배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새로 다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늘 뭔가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들었던 그 패배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었죠. 포기하는 사람만이 패배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승리자라는 말이 인상이 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와 패배를 통해 남긴 흔적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경험들, 그런 상처들이 나에게 주어진 훈장과 같은 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의 방향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존경을 얻게 되는데 그 존경이 무엇이냐? 첫 번째, 행동할 적기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2번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라. 3번째,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직 변화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신다고 여겨진다면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그렇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패배에 이어 패배자, 패배한 사람에 관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